네, 오늘은 증여세 없이 5억 원을 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절세 비법, 증여세 없이 5억 원 계좌이체하는 방법. 물론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과격한 문구를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근데 증여를 하면서 그 증여된 총액에서 5억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1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5억 원을 주잖아요. 그럼 증여세를 8천만 원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5억은 공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증여를 함에 있어서 8천만 원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증여하는 금액이 커진다면 그 세액 효과는 더 커지겠죠. 최소한 8천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8천만 원을 줄이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닐 거예요. 8천만 원을 줄인다고 하지만 이걸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겠죠. 뭐 전문가한테 비용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시간을 투입해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8천만 원이란 돈은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생각해보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돈이거든요. 이 작지 않은 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영상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렇게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댓글도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좋은 댓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댓글도 많죠. 그냥 공격하는 댓글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서 좀 크게 확대했거든요. 다들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 특례는 감면이 아니라 과세 이연입니다. 증여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상속세에 합산되는 거예요. 다들 이걸 안 낸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내시는 겁니다. 절세 비법처럼 설명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 문구를 쓰긴 했죠. 비법일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뭐 제가 하고 싶진 않지만 뭐 던질 수는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댓글이 적혀 있으면 이거 뭐야? 결국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소개하고자 했던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30조 5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어떤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에게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증여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저 문구만 놓고 보면. 왜 그렇죠?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증여를 하잖아요. 10년 이내에 한 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물론 10년 이내는 상속세 재산에 포함돼요, 똑같이. 근데 11년 전이에요. 그러면 11년 후라면 상속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아까 그 규정은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10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댓글을 남긴 사람 말이 맞네. 과세 이연이네. 그럼 나중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네. 과세 이연은 맞아요. 그런데 당연히 세금을 나중에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법률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다양한 법률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법률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한 게 있겠죠. 영상에서도 설명은 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재산이 10억 원 있으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죠? 10억 원도 안 되는 분들.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죠. 왜 그렇죠? 상속세를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 대상이 되는 분들이 채 3%가 되지 않아요. 그럼 거의 98%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10억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이 10억을 갖고 있으면서 5억 원은 미리 창업자금으로 증여해 주신 거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때 이 특례가 적용된다면 증여세 얼마죠? 5억 원을 증여했지만 증여공제 5억, 증여세 없네요. 이게 상속세 재산에 합산된다 그랬잖아요. 합산되면 어떻게 되죠? 미리 준 5억, 상속재산 5억, 합산하면 총재산 10억. 상속세 얼마인가요? 없네요. 이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죠. 5억을 미리 줬지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이 시점에서 상속세도 없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세금을 안 낸 게 맞겠죠? 그 8천만 원에 대해서. 근데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이런 댓글도 달릴 거예요. 아, 장난하냐? 10억까지는 원래 상속세가 없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게 창업자금 없이 상속재산 10억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10억도 상속세가 없죠. 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부분이 10억 원 이하라서 저는 이걸 소개시켜 드렸을 뿐인데, 지금 주나 나중 주나 똑같네. 이게 무슨 절세 비법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세금이 없던 사람이 아니죠. 사전에 원래 증여를 했다면 8천만 원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쵸? 야, 그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빌려줘도 돼. 자녀한테 그냥 빌려줄 수 있잖아요. 5억을. 물론 가능은 하죠. 5억 빌려주면 어떤 분들은 빌려주면 불법이라고 다시는 분들인데 불법이 아니죠. 빌려주고 과세가 된다면 납부하면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자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거라는 걸 소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원천징수 문제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자만 낸다면 과세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원천징수 안 한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이거로 인한 가산세 효과, 시간이 지나면 작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뭐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댓글로 지적하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댓글로 지적은 항상 환영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공격 당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률로 공격할 수 있으면 공격을 해달라는 거죠. 저는 그걸 얼른 배우고 싶거든요. 만약에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전문가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전문가를 찾아가니까. 뭐 그분은 국세청 출신이래요. 실제로 상담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맞냐? 왜냐면 그런 근거 조문도 있으니까요. 뭐 회계사가 맞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긴 맞고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글씨가 좀 작으니까 크게 보여드릴게요. 필요한 부분만. 따라서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5억은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5억은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국 5억 상당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속세에 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문까지 이런 형태의 댓글 지적을 환영하죠. 저분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상속재산 5억이고 창업자금 5억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공제 이 5억이 아니라 기존에 써먹었던 그 5억 공제 그만큼을 여기서 차감해줘서 상속공제를 5억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상속세를 오히려 더 납부하게 되는 엄청나게 불리한 규정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근거 규정, 이분은 세법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에요. 2조에 이러한 근거 규정이 있죠. 상속세 과세가에게 가산한 증여재산, 이건요 한도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규정을 아주 명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던 그 영상 속의 근거는 뭐냐면 이 조특법 30조의 5를 보면 상속세 과세가에게 가산한 증여재산으로는 보지 않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속세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법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법률을 아주 꼼꼼히 읽는다면 이 영상은 어떤 분만 볼까요? 전문가분들만 보겠죠. 제가 전문가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만들진 않겠죠.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영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뭐 단어의 뜻도 모르냐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회계사 맞냐는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어쨌든 저는 영상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준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절세라고 뭐 국세청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 특례는요 모든 업종, 모든 창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 영상을 만들면서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전이네요.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 머릿속에서 맴돌던 업종이 있어요. 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건 있겠지만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댓글을 보셨잖아요. 물론 이 영상이 일반인을 위한 거지만 전문가분들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 오픈할 수는 없겠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업종을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점업 창업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음식점업을 창업한다면, 뭐 밑에 출판업도 있지만 어쨌든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커피 전문점은 되냐? 커피 전문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 이런 지리외신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답변해 주는 거죠. 이거는 국세청에 있는 상담이랑도 좀 다른 거예요. 정식으로 질의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있죠. 근데 요 된다는 규정도 있는데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야 다른 전문가는 이거 된다더라. 너는 왜 못 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런 예규가 있잖아요. 바뀌었죠. 이 예규가 삭제되면서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2017년 2월 14일에 아주 정식으로 서면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 커피 전문점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되냐? 라고 물어봤죠. 안 된다고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물어봐야 하지 않아요? 사실 이 법률에서 적용하는 부분을 제대로 따라가 보잖아요. 그럼 충분히 이걸 정식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